다시 말하자면 확통하기 전에 고유수학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앞에 좀 보겠습니다. 확률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우의 수야. 무슨 수? 경우의 수. 올해 수능도 그랬어. 마지막에 다 경우의 수를 살고 있는다 결국은. 얘가 그럼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냥 카운팅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카운팅. 얼마나 잘 세냐 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이해가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습니다. 첫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경우의 수를 셀 때 원칙. 딱 두 가지. 중복됨이 없이, 빠지는 거 없이. 뭐 없이? 중복 없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없이? 빠짐 없이. 중복 없이, 빠짐 없이 잘 카운팅, 세는 게 경우의 수야. 그냥 이해가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방법. 첫 번째 기억나나? 웬만하면 사전식으로 셉니다. 웬만하면 뭘로 세라고? 사전식. 예를 들자.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 근데 이걸 1부터 세야지. 3셌다, 6셌다, 4셌다 이러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센다는 거야. 알파벳은 A부터, 숫자는 1부터, 가나다는 가부터. 이해가요? 혹은 두 번째. 수영도라는 것도 있었어. 기억나? 옛날에 수영도. 쌤, 그럼 어떨 때 수영도를 써요? 얘는 약간 특별한 아이야, 그치? 사전식으로 세는 게 일반적인 거고, 수영도는 약간 특별한 아이고, 얘는 언제 쓰는지는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수영도가 뭐였냐면 이런 거야. 4명이 줄 서, 맨 앞에 A가 오면 그 뒤에 올 수 있는 건 B 혹은 C 혹은 B. 이렇게 꼬리 물기처럼 가지치기 하는 걸 수영도라고 불러요. 저걸 언제 쓰면 좋은지는 뒤에 가면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부터 갑니다.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셌어, 열심히. 네,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치자. 두 사건 A, B가 있습니다. 두 사건 A, B가 있어. 그치? 그럼 각자의 경우의 수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치? 그럼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기억나? 더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곱할 때도 있어. 이게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첫 번째 고민이야. 저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지 곱해야 될지. 이해가지? 그래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기억나요? 두 사건은 경우의 수를 더할 때가 있어. 또는 뭐 할 때가 있어? 곱할 때가 있어. A, B 자체를 그냥 경우의 수라고 받아들여줘. 이해가? 두 사건 A, B의 경우의 수가 A, B야. 더할 때가 있고 곱할 때가 있어. 기억나? 어떨 때 우리 곱하니? 그치? 동시에나 연달아. 동시에나 연달아.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거나 연달아 발생할 수 있으면 우리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할 거야. 예를 들게. 잘 봐. 내가 홍콩을 거쳐서, 와, 해외여행을 안 가봐서. 야, 홍콩을 거쳐서 어디 갈 수 있니? 와, 씨. 경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내가 이상한데? 예시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걸로 하자. 내가 제주도를 갔다가 올 거야. 제주도 갈 때 4개의 비행기 편이 있고 올 때 5개의 비행기 편이 있어. 그럼 갔다 오는 경우의 수는 4랑 5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겠지. 왜? 연달아니까. 이해가죠 지금? 혹은 내가 옷을 코디해서 입는다. 바지가 3벌 있고 티가 4벌 있어. 옷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은 12가지지. 동시에 입지 못하지만 연달아 입을 거 아니야. 이거 이해가요? 그때는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떨 때 더하냐 이건데, 기억해. 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런 디테일이 책에 없어 하면 다른 사건은 발생할 수 없을 때, 사건은 발생할 수 없다 X 표시만 할게요. 이럴 때 더합니다. 예를 또 듣게 얘들아. 예를 듣게 내가 제주도를 간다. 비행기 편이 4편 있고 배편이 3편 있어. 비행기 4편, 배편 3편이야. 나 가는 것만 지금 끊을 거야. 내가 비행기 혹은 배를 타고 제주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이지. 왜? 비행기를 타면 배를 못 탄다고. 하나만을 못 탄다고. 이럴 땐 더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지? 끝. 이게 제일 기본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는 잘 카운팅해. 그리고 나면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더할지 곱할지만 따주면 됩니다. 괜찮죠 지금? 오케이. 기본 문제부터 갑시다. 바로 갑니다. 930번 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잘라줄게요.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몇의 배수가 된다? 4의 배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우선 케이스를 쪼갤까? 그럼 합이 얼마일 수도 있고 4. 합이 얼마일 수도 있고 8. 합이 얼마일 수도 있어 12. 이해가죠 지금? 그럼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카운팅 해볼까요? 뭐뭐 있겠니 순서상? 1,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1. 이렇게 세는 거지. 빠짐없이만 세. 합이 8이 되는 거 뭐 있겠어? 2, 6.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3. 그 다음에 6, 2.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뭐 있겠어? 2, 6, 6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몇 가지? 9가지.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능 30번도 이런 식으로 푼다. 애들 나중에 고3애들 보면 다 쓰고 있어.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니야.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라서 그래. 오케이. 그 다음 한 문제, 고민하는 문제 하나를 좀 시킬 건데, 같이 해볼 건데, 933번 체크. 내가 이 말 왜 체크하냐면, 확률 통계 하다 보면 표현이 어색하거나 어려울 때 있거든? 그래서 그 말을 좀 해주려고 그래. 잘 봐. 자,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겠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집합으로 표현해보는 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뭘로 표현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집합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실제로 만약에 대학 가서 수학을 전공하면 집합론이라는 걸 배우거든? 왜 수학에서 집합을 가르치냐면 모든 정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야. 언어적 표현이 어색하잖아? 근데 집합으로 보면 되게 깔끔한 형태가 많아. 그래서 너희한테 하나 부탁할 거는 고1 때 집합 배워 안 배워? 배우지. 얘는 가능하면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아주 심플한 거. 연산 정도만. 이해가지 지금? 이 말은 꼭 하고 갈게. 봐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잘라주고 1부터 100까지 있어. 이제 또 밑줄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뭐한다? 않는. 근데 얘들아 사람 사고가 부정보다는 긍정이 편하거든? 그럼 4와 7로 모두 떨어지지 않지. 그럼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쟤는 이렇게 생각했어. 전체 경우에서 무슨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역으로 그치? 누구와 누구? 4와 뭘로? 7로. 얘들아 이것도 잘 봐. 이거 말 잘하자.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지. 아예 그냥 이렇게 쓸게. 4로 나누어 떨어져. 내가 얘를 그냥 A라고 둘게. 이해가죠 지금? 그럼 또 누구 있어? 7로 나누어 떨어져. 얘를 내가 뭐라고 생각할까? B라고 둘게. 나는 이 책 받아야 돼. 괜찮죠? 근데 뭐 봐봐.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잘 봐. 내가 지금 이랬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 그랬어. 얘들아 이 사건이 A인데 얘가 안 되면 A의 무슨 사건이라 불러? 여사건이야. 고 그랬어. 고 그러면 교집합인 거야. 얘도 안 돼. 그럼 B의 무슨 집합? 그렇지. 얘를 체크해달라는 소리야. 오랜만이죠 이거? 근데 얘들아 요즘 여집합 몇 개 보이니? 뭐 하나 떠올라. 드모르간. 그럼 얘는 A 합집합 B의 무슨 집합이야? 여집합이야.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집합이야? 여집합이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전체에서. 뭐에서? 전체에서 빼면 되지. 뭐를? A 합집합 B를.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다 마지막. 더럽게 잘 나오는 거 나와. 얘가 이거 지금 무슨 집합이야? 가운데. 합집합하면 떠올라야 돼. 덧셈 정리를 하는 거. 무슨 정리? 그럼 기억나? A 사건 더하기 누구 사건? B 사건에서 빼야 돼. 뭐를?
A, Q. 그렇지. 여기까지는 갈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구할 거라고. 다시 봐.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저 말이 좀 어색하면 편하게 4로 나누어 떨어진다 A, 7로 나누어 떨어진다 B. 그럼 쟤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니까 이렇게 뜯는다고. 이해가요 지금? 그럼 이제 물어보자. 잘 봐. 되게 쉬워. A 다시 읽어봐. 뭘로 나누어 떨어져? 나 1부터 100까지 중에서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몇 개 있니? 좀 더 너무 쉽지 않아? B는 뭘로 나누어 떨어져? 그럼 7로 나누어 떨어진 거 몇 개야? 얘는 4개 있어. 그치? 교집합이야. 그럼 4와 7로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지? 맞지? 그렇지. 4로 나누어 떨어지면 4의 배수인 거거든? 7로 나누어 떨어지면 7의 배수야. 둘 다 동시에 만족해. 최종 배수 얼마? 28. 그럼 몇 개 있겠어? 3개. 그럼 잘 봐. 이제 답 쓸게. 전체가 100개인 건 알지? 빼는 거야. 25개 더하기 몇 개? 14개 빼기 3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더하기 빼기 하면 쟤는 64개 하면서 떨어집니다. 이런 식의 집합적 표현은 되게 의미가 있다. 강조합니다. 이건 조금. 애들이 대부분 이걸 대충 해석해 그냥. 내 멋대로. 그럼 틀려. 특히 이렇게 중첩되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틀리거든. 저렇게 집합적으로 표현해 버릇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좀 강조합니다. 이거는 이해가지? 쌤 이거 써먹어요? 우리 나중에 확률 통계하다 보면 겁나 많이 써먹을 거야 내가. 야 표현이 너무 어색해 하면 바꿀 거야. 잘 봐.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그럼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7로 나누어 떨어지지도 않아. 뭐뭐이고나 뭐뭐고는 다 교집합이야. 그럼 언제 합집합 써? 옛날에 명제할 때 또는 이거나 거나 이러면 합집합 쓰는 거야. 자 기본이야. 그리고나 이고는 교집합이야. 언어적 표현이. 근데 또는 이거나 거나 뭐뭐하거나 이러면 합집합이야. 이런 거 기억해야 돼. 확률 통계 어렵지 않아. 이번에 말했지만 이번에 고3 애들 수능 본 애들 중에서 확통 온 애들이 많거든. 내신 3, 4등급 애들도 확통해서 거의 다 맞거나 하나 틀린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건 그냥 배운 대로만 나옵니다. 이해가지? 꼼꼼하게만 풀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제목이 방정식과 부등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수. 이제부터 저 기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을 좀 다룰 겁니다. 다른 거 없어. 요거 하나만 체크하자. 나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개수인데 당연한 말 부정방정식과 부정부등식이야. 부정이라는 건 정할 수 없다. 뭔 소리냐? 문자가 2개고 식도 2개면 해가 몇 쌍 나와? 문자도 2개고 식도 2개면 해는 한 쌍 나오지? 쌍이라 그랬잖아. x, y. 이해가? 그러면 해가 하나니까 경우의 수로 안 된다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x 더하기 y가 10이야. 이러면 x, y가 무수히 많잖아. 근데 x, y가 자연수야. 그럼 얘 1이면 얼마? 2면 얼마?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문자 수가 10보다 많은 걸 부정. 너무 많아서 못 정해.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그냥 방정식과 부등식이 아니라 부정방정식과 부정부등식이야. 당연한 거야. 이건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푸냐? 그냥 노가다야. 팁. 그냥 세려 넣는 거야, 하나씩. 근데 여기 있어.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을 기준으로 한 말 보여요? 이해가? 즉, 여기다가 먼저 대입이라고 쓸래? 먼저 대입이라고. 하나를 먼저 대입해 주는 거야, 여기다가. 오케이. 다시 말하자면 고1 과정 중에서 대세에 영향을 안 주는 파트는 버릴 건데 이런 건 할만해요. 나중에 의미가 있어서. 잘 봐. 934번.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밑줄 의미 아닌 정수 XYZ의 순서쌍입니다. 자, 물어보자. 의미 아닌 정수면 누구부터 가능하다? 0부터야. 그치? 얘는 0과 자연수란 소리야. 봐봐. 문자는 3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 하나를 픽스하고 푸는 거야. 문자 중에. 근데 봐봐. 얘 개수 얼마? 얘는? 그럼 얘부터 대입하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게. y, z, x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고 풀게요. 괜찮아? 뭐 안 만들고 그냥 풀어 상관없어. 그러면 y한테 먼저 하나씩 넣는 거야. 얘다 0과 자연수니까 y한테 누구부터 넣을까? 0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치? y한테 0 넣으면 얘 사라집니다. 맞아요? z한테 뭐 넣을까? 그 다음 0부터 넣어야지. 사전식으로. 그럼 z 사라지지. 그럼 x값 얼마니? 얘들아 y0, z0, x값 얼마야? 8이야. 머리 쓰려고 하지마. 그냥 세는 거라고. 경우의 수는. 내가 이번에 고3 애들 한 얘기가 있어. 야, 잡다고 머리 쓸 것 같으면 그냥 세라고 한 얘기가 있어. 걔네는 30번까지 다 풀었다. 차라리 그게 고민이 없을 수 있어. 이해가지? 경우의 수는 원래 그래. 고민할 때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갑니다. 얘가 0 고정. 그럼 이 얼마로 바꿔? 1 이렇게 바꿔. 기계처럼 푸는 거야. 그치? y가 0이고 z가 1이면 얘가 3이야. 넘어가면 13이네? 그럼 x값이 있어? 없어? 없어. 너는 탈락이야. 탈락. 이건 안 생겨. 그치? 자, y가 0이고 z가 2입니다. 그러면 6이니까 넘어가면 얼마? 5. 이런 식으로 다 카운팅을 해 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지금? 더 안 할게. 0 쭉 하다가 없으면 그 다음 누구로 바꿔? 1. 그 다음 누구로 바꿔? 2. 이렇게 바꾸지. 맥시멈 3으로 바꿔봤자 얘가 15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거 쭉쭉쭉 써보는 겁니다. 그 뒤에는 실제로. 쌤, 무한정 써요? 다시 말해. y가 아무리 커도 얼마라고? y가 아무리 커도 얼마야? 2지. 그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 가요? 단 고정 생각, 고정 올리고 생각, 고정 올리고 생각 이렇게 푸는 거야. 더 안 되면 1로 바꾸라고. 이건 해봐야 돼. 자기가 이걸 자꾸 써보는 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야. 괜찮지 지금? 오케이. 자, 나머지 괜찮고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고배 법칙 갑니다. 고배 법칙. 자, 기본 문제 하나랑 고민하는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봐봐. 뭐 내용은 아까도 했던 얘기입니다. 문제 갑시다. 937번입니다.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인 밑줄 세 자리 자연수. 근데 걔가 뭐래? 홀수. 그럼 봐봐. 몇 자리 자연수야 얘들아? 세 자리를 만들어. 얘들아, 이 자식이 홀수인지 아닌지는 어디 보면 판단이 돼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1, 3, 5, 7, 9 몇 가지? 5가지가 올 수 있어. 경우의 수가. 이거 이해 가요 지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1의 자릿수는 100의 자리 숫자는 뭐여야 된다? 소수. 얘들아 소수 뭐 있니? 2, 3, 5, 7, 9 소수야? 아니야. 그럼 몇 가지? 4가지. 그치? 그 다음 마지막 10의 자리 숫자는 몇의 배수가 온다고? 3의 배수 뭐뭐 있어?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럼 물어보자. 경우의 수가 4랑 3이랑 5가 나왔어. 이 각각의 경우의 수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당연하지. 연달아 쓰잖아 숫자를. 이해 가요 지금? 아, 최종은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5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죠? 곱하면 얼마니? 60까지 됩니다. 괜찮지? 그 다음 한 문제 더. 940번. 자주 나오는 표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봐봐. 갑니다. 정사면체 모양의 서로 다른 세 주사위 ABC의 각 면에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어. 주사위라서 6까지 아니야 저거. 이제부터 갑니다.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밑줄.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뭐가 된다? 밑줄. 얘들아 잘 봐. 저런 표현들은 기억해줘. 표현들은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 곱했어. 곱해서 홀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니? 짝수가 될 수도 있어. 그치? 물어보자 너희한테. 4개를 곱하든 5개를 곱하든 6개를 곱하든 곱했는데 홀수가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치? 다 홀수란 소리야 이거는. 잘 봐. 1 곱하기 1하면 얼마? 다시 1 곱해도 계속 홀이지. 거기다 2 하나 딱 곱하면 짝이 돼. 그러니까 곱해서 홀수다? 이건 다 홀수란 소리야. 전부 다 홀수란 소리야.
이해가? 근데 곱해서 그럼 짝수가 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이거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할까? 적어도 하나가 짝수란 소리야.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런 소리야. 그치? 근데 우리 또 기억해. 오랜만이죠? 내가 세 글자에 밑줄 치자. 적어도란 말 나오면 우리 뭘로 푼다? 여사건. 그럼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의 여사건은 짝수가 없다. 다 뭐다? 그러면 그냥 위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그냥 나는 전체에서 뭘 빼면 돼? 다 모인 경우 홀수.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괜찮아?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하나만 더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이런 거. 더해서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습니다. 풀어보면 쉽게 푼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고민해봤던 표현이면 바로 알 수 있어. 일단 잘 봐. 5개야. 5개 숫자 있어. 더했어. 뭐 했다고? 그런데 홀수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지. 기억났네. 홀수가 홀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5개 안에 홀수가 몇 개? 5개 또는 3개 또는 하나 있다는 소리야. 케이스를 3번 또 쪼개야 되는 거야. 이런 표현들은 기억해 달라고. 이해가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더했는데 홀수다. 홀수가 홀수가 있다는 소리야. 홀수가 홀수게. 아, 이거는 뭐라고? 홀수가 홀수게. 쌤, 그럼 밑에 있는 거 쉽지 않니? 홀수가 짝수게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짝으로 바뀌잖아. 홀수가 짝수게 있겠지. 그 초점을 홀수에 맞춰서 가는 거라고. 이런 건 풀어본 사람, 한번 본 사람만 푼다. 아니면 헷갈린다 들어가서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럼 이제 가자. 얘들아, 나 지금 몇 개를 곱해? 몇 개? 3개지? 3번 던진다고 했어? 빵을 곱해.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된다고? 짝이야. 이거지, 지금. 곱했는데 짝이야는 별로야? 전체에서 다 뭐? 그렇지, 그렇게 할 거라고. 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체에서 뺄 거야. 다 홀수인 경우를. 이해가? 물어보자. 주사위를 한 번 던져, 하나 던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야. 쌤, 주사위인데 왜 6가지 아닌가? 왜 하지 마. 4면체야, 지금. 그러면 3번 던져. 그럼 경우의 수는 4의 몇 승? 3승이지. 괜찮지? 빼야지. 다 무슨 수? 홀수야. 홀수는 뭐 있어? 3? 1, 3 있지? 그럼 2가지씩이지? 3가지가 되겠지. 이해 가요, 지금? 그럼 얘들아, 4를 삼성하면 얼마니? 2를 삼성하면 8. 그럼 얘 얼마다? 56.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저걸 언제 쓰냐고. 저런 거 쓰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조립대원이. 확통은 이딴 게 좀 많아. 그러니까 많이 보고 익숙해야 돼. 약간 사고가 수원수처럼 좀 느낌이 다르다, 얘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약수의 개수는 패스하겠습니다. 굳이 안 한다. 그 다음에 유형 5번. 수형들은 별표 하나 쳐줘. 잘 봐. 자, 제목이 뭐니? 수형? 또 내가 아까 위에 필기한 것 좀 잠깐만 봐줘. 다시 읽을게. 경우의 수는 카운팅이고 원칙 뭐 없이 또 뭐 없이 그러기 위해서 방법 사전식으로 잘 쓰던지 아니면 수형들 그리자고 그랬어. 그럼 수형들은 어떨 때 그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 우선 그냥 읽을게. 규칙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수형들을 이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저 말은 좀 그래.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줘. 수형들은 기억해줘. 일로 와봐. 이게 올바른 표현이라기보다 그냥 눈에 확연히 들어올 수 있는 얘기야. 자리가 고정. 자리가 뭐해져 있다고? 고정. 이게 뭔 소리인지 보여줄 거야. 이해가지? 그 다음에 제한 조건 있을 시 이렇게 써줘.
쟤 아니야. 쟤 하나한다 알지? 뭐뭐 하지 마라고 주어지는 거야.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자, 자리가 고정적이고 제한 조건이 있을 시에는 수용도를 그리는 게 좋아.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잘 봐.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꿔서 읽기로 했어.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아.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사람이 몇 명 있니?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어. 이해가? 얘 책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할게. 이제 나 책을 가져갈 거야. 근데 얘가 스몰 a를 가져가면 돼, 안 돼? 스몰 b를 가져가면, 스몰 c를 가져가면, 스몰 d를 가져가면 안 돼. 잘 봐. 자리가 고정적이지 않아? 근데 여기 누가 못 가? 누가 못 가? 누가 못 가? 누가 못 가? 그게 이 말이야. 제한이 걸린다고. 그럼 수용도가 짱이야. 이건 어떤 경우의 수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봐봐. 여기 누가 올 수 있어? B 또는 그렇지. 같이 하는 거야 이제. 앞에 거 보면서 풀어. 책이 A, B, C, D인데 B 갖다 썼다. 남은 책은 뭐 있어? 다 올 수 있네. A 앞에 거 보면서 푸는 거야. C, D 다 가능해. B랑 A 썼다. 남은 책은 뭐 있니? 근데 C, D가 올 수는 어떻게 와야 돼? D. 그렇지. 이럴 때 수용도를 쓰는 게 좋다고. 책 B랑 C 썼어. 그럼 남은 책은 뭐 있어? 근데 여기 뭐가 와야 돼? D. 여기 누가 와야 돼? 당연하지. B, D야 남은 책. 죽어도 C가 뭐다 그럼 뭐가 와야 돼? 그 다음은. 그렇지. 이럴 때 수용도를 쓰는 거야. 내가 지어낸 말이긴 해.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자리를 픽스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제약 조건이 막 걸려. 여기 누가 오지 마. 저 자리 누가 붙으면 안 돼. 막 이런 제약 조건이. 제한 조건이 걸릴 거라고. 그 다음 갑니다. C야. 남은 책 뭐 있어? A, B, D인데 B는 못 오지. 그치. 그럼 A 아니 뭐가 와야 돼? D가 와야 돼. C, A야. 남은 책. B, D인데 D가 못 오잖아. 그럼 어떻게 와야 돼? D, B가 와야지. C, D야. 남은 책. A, B 어떻게 와도 상관없네. 그럼 A, B여도 되고 또는 뭐여도 되니? B, A여도 돼. 그치? 시간 줍니다. 1분. 마지막 거 해봐. 다시 말하지만 베이스에서 벗어나는 건 굳이 하지 않을 거야. 고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이해가지? 다 확률 통계에 필요한 내용들만 다 볼 겁니다. D로 스타트해서 한번 완성해 보기. 자, 갑시다. D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어? A와 C. D, A면 B랑 C밖에 없지, 그치? D, C면 두 가지지. A, B일 수도 있고 또는 B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 가요, 지금? 그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열 가지 몇 개? 9개. 이렇게 끝내는 거라고. 이런 거 수용도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이 없다는 말은 좀 어색해. 그냥 이 표현이 더 깔끔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X. 필요 없다. 뭐 내신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유형 7번, 8번도 X. 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봐. 중요한 거 나온다. 유형 9번 보여요? 앞에 잠깐만 봐줘. 잘 봐, 이제. 잘 봐. 오랜만이다. 순열 기억나나, 순열? 아니요. 순열 기억난다. 한번 해보자.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순열. 사실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참고로 지금 배우는 순열이 기본 베이스 순열. 그럼 확통 때는 뭐 배워요? 변형 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순열 이런 걸 배워. 근데 기본 순열이 바탕이야. 순열은 뭐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기억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 일일이라 쓰기 싫어서 순열이라는 말 만들어낸 거고 식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때 포인트. 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 다음에 그들을 뭐 한다고? 배열한다고 돼 있어. 그치? 나 이 배열한다는 말은 잘 봐. 예를 들어서 나랑 예은이가 있어. 예은이가 앞에 있고 내가 뒤에 있는 거랑 내가 앞에 있고 예은이가 뒤에 있는 건 보기에 같아 보여, 달라 보여? 그건 그치. 그럼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 배열됐지. 내가 아이폰 사러 갔어. 나 대기번호 1번. 저 뒤에 대기번호 100번이 있어. 100번 1번한테 와. 야, 자리 좀 바꿔줘라. 같이 줄 서 있는데. 바꿔주겠니? 그 말은 뭐야? 배열돼 있는 애들은 자격이 다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 다르다? 자격이 다르다. 절대 잊지 마. 그리고 당연한 말, 배열된다는 말은 순서가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 순서가 있어. 그 순서가 뒤바뀌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라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좀 할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배열한다든지, 그 택해진 아이들의 자격을 달리 부여한다든지, 택해진 아이들의 순서를 매기면 그건 다 순열이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 이럴 때 우리 순열을 뭐라고 썼어? N, 알파벳 P, 그 다음에 R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였어.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배열해봐. 그럼 3P 얼마? 이거 계산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니? 3 쓰고 하나씩 작아지면서 2개를 쓰니까 곱하기 얼마? 2였던 거야. 기억나?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여기다 5P3을 써볼게. 그럼 처음에 누구? 5. 그 다음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근데 이러다 보면 몇 가지 약속 앞뒤가 똑같을 때가 생긴다 그랬어. 기억나? 그러니까 n명 중에 n명 전체를 다 배열하는 거야. 그럼 그 이걸 뭐라고 바뀌었니? n 팩토리얼이라고 썼고요. 기억나? 그럼 얘는 n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어디까지 결국은 1까지 곱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해야 되고. 괜찮지? 이 정도는 기억하자고. 이래야지 일일이 안 세지. 괜찮지 얘들아? 심플하지? 기억 되살아나지? 순열이야. 이제부터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갑시다. 우리 9번, 10번까지 하고 쉴게요. 9번, 10번까지만 하고 쉴게. 9번 간다. 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이웃하는 밑줄. 자, 이제부터 조건이 막 나올 거야. 제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쌤, 얘 왜 해요? 굳이? 확통 하다 보면 또 나온다. 자, 이웃한다. 자, 이웃한다는 말 이해가 안 가? 가지. 이웃하는 순열이야. 이웃한다는 말은 붙어 있는 거야. 기억나니? 이웃하면 우리 어떻게 해주기로 했니? 옛날에. 그렇지. 묶어주기로 했어. 뭐 한다고? 묶어준다. 기본적인 포인트가 뭐 해준다고? 묶어준다. 묶어준다라고 쓴 거야. 묶어준다.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전체를 보고 속을 본다라고 난 필기를 해두거든요. 보통. 쌤, 뭔 소리예요? 이런 거야. 잘 봐. 묶어준다. 이웃 순열. 오케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음악방송이야. 마지막에 애들 쫙 줄 서잖아. 근데 팀들이 나오지? 그럼 그 팀들이 떨어져 있니? 붙어 있잖아. 근데 그 팀들 안에서 지네끼리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그게 속이야. 그러면 팀 보면 그게 전체를 보는 거고. 이거 이해 가요, 지금? 잘 봐. 요 문제 갑니다. 957번.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할 때 밑줄. A와 F가 뭐 한다? 이웃해. 그러면 이제부터 A와 F는 뭐 해준다? 묶어준다. 그럼 남는 거 뭐 있어? B, C, D, E야. 이거 이해가? 가. 하나, 둘, 네 팀의 솔로 가수와 한 팀에 이거 뭐라 그래? 그룹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네가 줄 쓸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봐봐. 하나로 봐야 될 거 아니야, 팀이니까. 둘, 셋, 넷, 다섯. 몇 팩? 5팩인데. 그치, 얘네 지네끼리 자리 바꿔 몇 팩? 2팩이지. 2팩이나 얘네가 똑같아요.
참고로 5팩은 진짜 더럽게 많이 나왔다. 120이야. 2팩은 그냥 2죠? 그럼 곱하면 얼마가 된다? 240이 됩니다. 기억하지? 이렇게 풀어낸다는 거 기억해야 돼. 잘 봐. 하나 더. 960번 별표 하나. 잘 봐. 내가 또 얘기했어, 아까. 말들이 어려우면 집합적인 표현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갑니다.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잘라주고, 오케이.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지금. 이제 밑줄. A와 B 또는 세모쳐 B와 C가 모두 이웃한다 밑줄이야. 얘들아, 우리 아까 그리고, 이고, 고 이런 무슨 집합이라 그랬고, 또는 거나 이런 무슨 집합? 뭐 보여? 또는이야. 그러면 앞사건 또는 뒷사건인 거거든? 또는 앞사건 또는 뒷사건 합집합이야.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덧셈 정리야. 이거는 무슨 정리라고요? 덧셈 정리야. 그럼 쟤는 어떻게 해석돼야 돼? 쟤는 A와 B 이웃 더하기, 그치? 뒷사건 B와 C 이웃 빼기 A와 B 이웃 교집합 B와 C도 뭐야? 이웃.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거 이해 가요 지금? 이런 집합적 표현 중요하다고. 그럼 이제 간다. A와 B가 뭐해? 이웃에 너넨 팀이야. 그럼 A와 B를 묶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몇 팩? 4팩. 둘이 자리 바꿔. 2팩. 그치? B와 C도 이웃해도 똑같겠지? 4팩. 곱하기 몇 팩? 2팩. 이제 잘 봐. 잘 봐. 이 가운데 무슨 집합이야? 그럼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지. 그럼 A와 B가 이웃하면서 B와 C도 뭐 해야 돼? 여기 B가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이웃한다는 소리야? 그럼 위치가 어떻게 돼? A, B, C 위치가 A, B, C 아니면 C, B, A야. 우선 A, B, C가 묶이긴 해. 그치? 근데 얘네 둘만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맞아요? 얘가? 그럼 저기 한 팀이면 하나, 둘, 셋 몇 팩토리알? 3팩인데? 저 속에는 A, B, C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A와 C만 자리를 바꾸는 거지. 그렇지.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빼는 거지. 여기는 더하고. 괜찮죠? 지금? 이런 식의 생각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집합적 표현이 이게 의미가 있다고. 이제 정리하자. 4팩이면 4, 3, 2, 1 하면 24거든요. 2 곱하면 얼마니? 48. 더하기. 얘도 얼마니? 48. 빼기. 3팩이면 6이고 2팩이면 2죠. 그럼 얼마니? 10이야. 둘 더하면 얼마? 96이지. 그럼 이 얼마가 된다? 84가 되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저런 또는이나 거나 이런 표현을 대충 보지 마. 확통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야. 이해가지 지금? 이거 잊지 말자 이거. 적어도. 괜찮지? 오케이. 자, 하나 더 딱 쉴게요. 10번 갑니다.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이웃하지 않는. 자, 이거 내가 이 얘기는 좀 할게. 잘 봐, 잘 봐. 이런 애들이 있어. 쌤, 이웃하지 않는 이란 말이 있으면 여사건 써서 전체에서 이웃하는 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 실제로 여사건 때리면 말이 바뀔 수가 있어. 딥한 건 얘기 안 할게. 그래서 그 방법 비추. 그럼 어떻게 푸냐면 기억해줘. 기억해줘. 다시 말해. 이웃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뺀다고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떻게 푸냐. 잘 봐. 이웃하지 않지. 이런 거야. 남자랑 여자랑 줄 서 남자가 이웃하지 마 이래. 남자가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자부터 세우는 거야. 여자부터 쫙 세운 다음에 남자를 어디에 세우면 돼? 사이사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케이. 이웃하지 말라고 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있지. 나머지를 먼저 배워. 나머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남자 이웃하지 마. 그럼 여자부터 배열. 뭐 이런 소리야. 그치? 그 다음에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지. 남자 이웃하지 마. 그럼 남자는 기억해. 사이사이 배열한다. 어디에 배열한다고? 사이사이. 그리고 나서 사이사이 배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말해. 여사건으로 웬만하면 풀지 마. 그 여사건 먹이면 문제가 바뀔 때가 있어서 그래. 오케이.
잘 봐. 바로 밑에 있는 961번 갑시다. 봐봐. 야구선수 2명과 축구선수 3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잘라주고. 야구선수끼리는 뭐 하지 않아? 이웃하지 않아. 야구선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아. 그럼 야구선수 빼고 나머지 누구부터 세운다? 축구선수. 축구선수 몇 명 세워? 아까 예원이가 얘기한 동그라미 이렇게 시계치 3명 세우지? 몇 팩토리알이니? 3팩입니다. 그럼 이제 야구선수는 어디에 세워? 사이사이라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야. 맨 앞도 봐야 돼. 하나, 둘, 셋, 몇 개? 네 자리 중 두 자리를 골라서 배열하는 거지. 4P 2가 되겠지. 이해 가요 지금? 그럼 3팩이면 얼마? 6. 4팩이면 4. 3이니까 얼마니? 12. 둘 곱하면 얼마다? 72가 되겠지. 이해 가죠 지금?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 이어서 갈게요. 자, 거기 제목의 밑줄. 다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순환의 밑줄처럼.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화살표다는 밑줄처럼 특정한 자리에 오는 것을 먼저 나열한 후 나머지를 나열한다는데 이건 마치 뭐냐면 딱 일부분을 명시하는 거야. 여기는 어떤 애들이 와야 돼? 그러면 거기부터 해결을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는 꼭 이쪽에 서야 돼. 그럼 남자부터 해결을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말한 것부터 처리를 한다는 소리야. 거기 보면은 964번 봐봐. 잘 봐.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이 있어. 이렇게 쓸게. 어른, 어린이, 어린이. 이거 이해가요? 이해가지? 5명이야. 이제부터 밑줄 쳐. 양 끝에 누가 쓴다? 어른. 그럼 잘 봐. 잘 봐. 칸을 만들게 5명 줄 세울 겁니다. 지금 딱 특정적으로 말한 건 뭐야? 요 양 끝에는 누가 서야 되는데? 어른이 서야 되는데, 그치? 그럼 그거부터 처리하자고. 저기 어른 몇 명 있어? 그럼 어른 3명 중에 몇 명을 골라서 둘을 골라서 배열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쓸래, 그냥? 3, P, 그치? 이렇게 쓰겠지, 그치? 단. 나 이런 사람들 봤다. 그럼 여기 어른 몇 명 섰어? 그럼 이제 어른들 끝이야? 아니야. 어른 1명 남고 애들 몇 남아? 둘. 총 몇 명이 남아있고 그들을 이제 여기다 배열하는 거지. 3명을 배열합니다. 몇 팩토리알?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괜찮죠? 그럼 계산하자. 3팩이면 3 곱하기 얼마? 2가 되고 3팩이면 3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1이 되겠지. 이거 이해가? 그럼 계산하면 앞에는 얼마고? 6. 뒤에는 얼마니? 6. 그럼 6, 6이 얼마가 된다? 36 하면서 그냥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 가요 지금? 괜찮지? 그러니까 특정하게 말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하라는 거야 그냥. 오케이. 더 나가지 않아. 마지막 문제만 봅니다. 967번 보여? 967번? 그게 마지막으로 갑시다. 967번 봐봐. 지금 보면 컴펌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잘라줘. 전체는 그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알파벳 쓸게. C, O, N, 그 다음에 뭐야? F, I, R, M 이라고 돼 있어. 이거 이해가? 이제부터 밑줄 친다. 모음이 모두 홀수 번째에 오도록 밑줄. 그런 특정 얘기를 먼저 끝내라는 거야. 얘들아. 문자 7개를 나열해. 이렇게 칸 만들어. 전혀 나쁜 거 아니야? 이해하지? 나 모음이 몇 번째 온다고? 모음이 홀수 번째. 그럼 잘 봐. 얘들아, 우리 모음 자음 구별 가능해요? 모음이라고 하면 아에 이오 우야. 그래서 모음 누구 있어? 그러면 모음 이렇게 있어. 이거 이해가? 쟤는 홀수 번째 와야 돼. 앞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이지. 그럼 홀수라는 건 여기가 홀수 번째 자리가 되는 거야. 그치? 1, 3, 5, 7이. 그럼 저 네 자리 중 몇 자리를 골라서? 2자리를 골라서 얘네를 배열하지. 4개 중 2개를 골라서 배열하지. 그럼 뭐라고 쓸래? 4, P 얼마다? 2가 돼. 괜찮아? 자, 쟤네가 이제 배열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나머지들은 이제 나머지 자리에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몇 놈이 남아?
다섯 놈을 다섯 자리에 배열하는 거죠. 마지막에 몇 팩이 된다? 5팩이 된다. 그렇지. 참고로 4P이면 4 곱하기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5팩토리면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1이. 단 자주 나오는 팩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 일단 물어본다. 4 곱하기 3이면 얼마니? 10이고. 다시 말해. 5, 4, 3, 2, 1. 5팩은 얼마라고? 120이야. 이 정도 외우자고. 그럼 12 곱하기 12도 우리 알고 있지.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니? 144인데 공 하나 붙여야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이 얼마가 된다? 1440까지가 끝나는 문제가 돼. 괜찮죠? 더 안 나갈게. 첫날이니까 그냥 가볍게. 우선 숙제만 체크합시다. 숙제만 체크. 숙제는 뭐 심플합니다. 유형 우리가 1번부터 몇 번까지 했니 지금? 11번. 단 내가 중간중간에 엑스한 유형들 있지. 걔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고1에 국한된 거라서 뺀 거야. 그래서 유형 1번부터 11번까지 하되 빼서 해주면 됩니다. 이거 이해 가요? 오케이. 다시. 빼도 괜찮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까지고 또 하나 맨날 말하지만 질문이나 보충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숙제 빼먹지 말자. 이제 스타트니까 이해가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시다.